네, I am 피터. 피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피터 생각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임병도 대표. 네, 안녕하세요. 아임피터 임용입니다. 네.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별 해괴망측한 소리를, 원래 이 사람 좀 그렇긴 하지만 대한애국당으로 옮긴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술에 취해 있었냐? 그리고 이현주 바미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나머지 몇몇 의원들 상당수도 대통령의 숙취 의혹 이런 걸 거론하던데 이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이들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은 사실 이제 그 극우 보수 유튜버들 요새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방송에서 나왔던 거예요. 조갑제 TV니 정규제 TV 이런 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성호 전 의원도 요새 이제 진성호 방송이라고 하는데, 예. 그 진 전 의원이 이제 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 대통령에게 왜 당신은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나타나지 않는가? 당신 술 마시고 언론사 사장들하고 술 마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심지어 신의 한 수라는 방송 아시죠? 예. 이름 들어봤어요. 그 방송에서는 4일날 아침 사진하고 5일날 회의 때 사진을 딱 보면서 보톡스 의혹을 또 제기하고 이게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문 대통령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지난 4일날 그 신문회나 행사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하고 이제 건배를 하는 사진이 연합뉴스에서 이제 나왔어요. 예. 근데 이 연합뉴스에 올라온 사진이 한 7시 17분 정도. 그러니까 산불 보도와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렇죠. 산불이 한 7시 20분경 아마.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술 마시고 같이 나가서 했다. 그래갖고 술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연합뉴스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도를 한다고 해도 실제 기사 송고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이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날 거기 사진이 나왔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떠난 시간이 대략 6시 40분, 그러니까 7시 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이 행사 끝난 뒤에 이제 기사를 이제 송고해갖고 이런 억측이 나왔는데 이게 상황을 제대로 알고 검증했다면은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극우 보스 유튜버들 방송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제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속칭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게 정말 술 먹고 아무 말이 뒷거리는 그런 술잔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방송에다 쏟아놓고 있는데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가짜 뉴스를 국회의원이 공식 인용한다는 거. 자리에서 그거를 보수 유튜브의 가짜 뉴스를 근거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서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스스로 이런 것들을 좀 거르고 질문을 하든지 자기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 없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한숨이 나오는 거죠. 피터님. 네. 바랄 걸 바라세요. 조원진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무슨 아까 보톡스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신아무개인가? 네, 신의 한수. 예. 신의 한수인지 뭔지 아무튼 저도 예전에 MBN 이런데 YTN 이렇게 몇 번 나갈 때 한두 번 보고 같이 한 번 한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진성호 씨는 조선일보 기자를 했고요. 네. 저하고는 같이 문화부에도 같이 있으면서 무슨 같은 출입처를 잠시 한 적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당연히 보죠. 출입처가 같으면. 네, 그런데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요. 신문의 날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관행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만찬, 스탠딩 만찬에서 건배를 하는 거 역시 국가 정상회담이건 대통령이 참석하는 어느 기념식이건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건배를 한다. 그럴 때 술 요만큼 든 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잔 부딪히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주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 배짱 아니면 팩트를 깔아 뭉개버리는 이건 정말 좀 아무리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의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거나 국회에서 무슨 대통령이 취해 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산불 대응이 늦었다 어쩌다 그것의 소스는 알고 봤더니 몇몇 극우 유튜버들의 말장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그걸 핑계 삼아 이랬다 이런 거군요. 황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가짜뉴스 하니까 말이에요. 요새 나오는 허위 사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화재가 많이 늘었다. 불이 많이 나고 있다. 진짜로 그렇죠. 많이 늘었습니까? 화재 건수가? 이게 하도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니까는 그 기자가 아니라 이제 네티즌이 예. 공식 통계 자료 갖다가 화재 건수 정리해서 막 이렇게 올리기도 했거든요. 네. 이게 그 2018년 9월에 그 소방청에서 소방청 통계 연보를 내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화재 건수를 다 이제 그 종합해갖고 그 차트를 올려놨는데 한 10년가량의 평균 화재 발생 건수만 4만 건,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뭐 4만에서 한 5만 정도인데. 그러니까 연간 오히려, 4만에서 5만 건. 예. 예. 뭐 4만 3천 건 뭐 이렇게 뭐 평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오히려 MB 정부 시기였죠. 2008년, 예. 2009년 화재를 보면은 2008년이 4만 9,600건 정도, 2009년이 4만 7천 건. 다른 연도를 보면 4만 3천 뭐 이 정도니까는 오히려 MB 정도 시기였대 화재가 더 많이 발생했죠. 화재 발생 건수는 이제 과거랑 비슷한데 마치 지금 문재인 정부의 화재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제 대형 화재는 좀 늘어났어요. 예. 대형 화재가 이제 늘어났는데 이 대형 화재가 늘어나면서 이제 언론의 화재 보도도 굉장히 급증했어요. 그 미디어오늘이 그 조사한 보도량을 보면은 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하고 밀양세종병원 화재가 났던 이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언론사가 내보낸 화재 보도 건수가 합쳐보니까 6,592건. 이게 보통 그런 화재가 났을 때 한 3,000건 정도 나왔는데 한 2배가량 늘어난 거죠. 그 화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형 화재가 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화재가 났던 병원들, 스포츠센터도 그렇고 밀양세종병원도 건물들이 좀 노후했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물론 이제 화재의 기본은 안전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언론이 이렇게 화재만 나면은 특달같이 달라붙어갖고 보도를 했냐?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는 화재 보도 이외에 엄청나게 큰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 그쪽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분란 기사를 화재 관련 기사를 쓸래야 쓸 건덕지가 별로 없고 예. 그거보다 더 참혹하고 큰 대형 사건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보도물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가 화재 보도만 나오면 막 특다같이 달라붙고 계속 뭐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현장을 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떤 뭐 기자회견이나 예를 들어갖고 뭐 그 정치하는 엄마들이 그 한유총이랑 이렇게 뭐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 지상파 방송사들이.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기자회견장에 가면은 지상파, 종편 다 와요. 막 엄청 바글바글 하거든요. 예전에는 안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풀어진 거죠. 정부 눈치 볼 것도 없고 이제는 다양하게 하는데 이제 막 무한 경쟁 시대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든 자극적이고 어떻게 팔리는 기사를 계속 올려야 되니까는 뭐 화재가 나면은 특가같이 달려들어가고 막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느니 뭐 살인 뭐 속보처럼 계속 보도하고 근데 이게 이제 언론의 어떤 역할도 필요한데 심지어는 이제 막 그 축사에서 화재 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하나 올려놓으면은 밑에 막 문재양 때문에 뭐 불이 났다 막 이런 얘기.
그런 화제는 과거에도 매번 나왔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언론의 화제 보도가 이제 급증하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화제가 증가한 것처럼 보였고, 이제 극우 유튜버들은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제가 늘어났다, 막 기사 그 내용만 보고 무조건 화제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린 거죠. 그리고 정체불명의 민심이 흉흉해서 그렇다 이런 옷을 입혀가지고 치장을 해서 완전히 왜곡된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이제 2차, 3차 퍼나르고 정치인들이 또 그걸 입에 올리고 그러면 또 언론에서는 그걸 또 기사화하고 이런 악순환과 확대 재생산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압권이었던 건 산불이 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상임위가 열리고 있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업무 감사 보고받는 날이었으니까. 그런데 홍영표 원내총무가 그 당시는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산불이 이러저러 하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빨리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슨 소리냐, 뭐 우리 당 의원들이 한 번씩은 다 발언을 해야 한다. 뭐 정의용 안보실장이 안 가서 불을 못 끄는 거냐, 뭐 이런 소리도 하면서 아무튼 밖에 나가서 밥도 한 시간 넘게 천천히 먹을 거 다 먹고 들어와서 또 회의하고 그러다가 10시 반인가 이제 겨우 보냈는데 그거는 뭐 당일날도 우리가 리포트를 하고 했으니까 다들 아실 거고. 그 뒤에 또 억지를 부려요.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청와대 컨트롤 타워 맞습니까? 네, 청와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맞습니다. 맞죠. 이게 이제 그 모든 정부 조직들은 어떤 그 법규에 따르고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대통령 훈령으로 이제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재난 상황 시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 이제, 세월호 때는 이거 가지고 말이 좀 많았었어요 그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난 컨트롤 타워는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난 시 이제 지휘 책임자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세월호 사건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민경우 청와대 의원이 이게 반대로 얘기했어요. 예.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아니다고. 뭐 안보실의 역할은 뭐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그 발언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이제 2014년 7월 말일 거예요. 아마 네. 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몇 달 뒤에 그 당시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청와대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행부, 그러니까 관장하는 거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선정한 거예요. 불법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기본 지침을 왜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변경했냐면은 뭐 알다시피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책임의 어떤 책임 없다. 있었으니까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 어떤 은폐를 하고 바꾼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원도 산불 이후 이제 가짜 뉴스가 조금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또 네. 그래서 뭐 청와대가 뭐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에 찬성한 데가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대한민국당은 뭐 원래 계속 뭐 그쪽 방송에서 그랬고, 예. 근데 여기 또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까지 이제 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의 방송을 믿느냐? 제가 볼 때 이거를 믿는 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거를 허위 사실을 국회에서 계속 발언하냐? 솔직히 정부가 잘 대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산불 정말 엄청난 재앙이 될 그 사안을 막고 뭐 문화재 피해라든지 뭐 큰 어떤 피해가 없으니까는 국민들이 칭찬을 하니까는 이게 그렇죠. 지지의 상승이 올라가고 밤사이에 어마어마한 공포가 아침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거쳐버리고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대형 산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물론 바람도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그게 위기가 큰 기회로 바뀌는 걸 보면서 속이 많이 상하고 약 올랐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들은 사실 그 세월호 참사 때도 하면서 그 어떤 무능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이 엉뚱한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되게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다음 주면은 세월호 참사 네. 그 20일이 5주기죠. 다가오는데 그때와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이 더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그 누가 봐도 뻔한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장난치는 국회의원들 보면은 우리가 속히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뉴스를 제대로 읽고 분석하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건데 요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갖고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교육을 국회의원들이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공공기관에서 주는 공개된 자료나 어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저는 그것 또한 좀 의문이고 이거는 좀 자격 요건이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국회의원 자격 요건에 당연히 추가해야겠네요. 보니까 그 난독증 환자들을 뽑아놓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뭐 요즘은 이제 또 조양호 회장 사인 가지고 이 정권이 죽였느니 뭐 간접살인이니 아무튼 참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무시하는 게 답이고 고립화시켜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유포시켜서 그러는 저희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100번 그냥 아예 무시해버릴 수만도 없는 그런 점은 확실히 있겠어요. 뭐 청와대 언론팀도 그럴 것이고 정부의 관련 주무 부처도 그럴 것이고 사회운동하는 곳에서도 그리고 특히 우리 뭐 1인 블로거이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M 피터조차도 지금 이런 것들을 팩트에 입각해서 반박을 하는 것 그게 가짜 뉴스와 싸우는 방법이긴 한데 어쩔 때는 이렇게 일일이 응대를 해주니까 이 녀석들이 더 일어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 7월 말에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법적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바꿔놓은 것을 문재인 정부 임종석 비서실장 때 다시 또 제자료 바꿔놨다, 돌려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확실히 기억할 팩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터 생각 당연히 IM 피터 임병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